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색깔 있는 인터뷰. 네, 오늘 색깔 있는 인터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제목을 저희가 스님의 도박편으로 붙여봤습니다. 지난해 7월 세상을 정말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포항 오어사의 전 주지 스님이신 장주 스님께서 조계종 스님들의 상습적인 도박 의혹을 폭로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 법정까지 갔었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당시에 도박 의혹을 폭로했던 장주 스님께서 팟짱에 직접 출연하셔서 아마도 이 팟캐스트 라디오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일 것 같은데요. 스님을 만나서 스님의 도박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간단하게 인사를 하시니까 할 말이 없어졌어요. 네. 조계종의 국회격인 중앙종회의 수석 부의장을 2번이나 지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종단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신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올리면은 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실런지 모르지만은 조계종의 우리 성녀는 다 압니다. 네. 중앙종회의원 사선 의원과 네. 수석 부의장을 2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불국사 부주지를 20년간 역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포항 오사 주지를 20년간 역임했습니다. 네. 조계종에서 최고 실세였습니다. 네. 최고 실세였고 현재 자성 총무원장은 여기 비밀 계약 약정서가 있지만은 스님 일단 그거는 이따가 지금 예. 인사하는 시간에 너무 깊게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차근차근 들어가도록 하고요. 저희 소개 아직 못한 분이 계시거든요. 오늘 스님의 도박편을 위해서 특별히 저희가 변호사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방송이기 때문에 스님의 도박편을 돕기 위해서 출연하신 이광철 변호사님이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제가 국가보안법 전문 변호사라는 말은 들었지만 자칫하면 도박 전문 변호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게 종교와 도박 잘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얘기를 우리 장윤성 기자님께 듣고 네. 예, 제가 오늘 나와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저도 감이 안 잡히는데 예, 이광철 변호사입니다. 네. 이 변호사님은 민변 변호사님들하고 함께 방송을 하고 있어요. 이런 변이 있나? 네. 몇 위예요? 시작부터 네 이러다가 오늘 이제 스님과 도박 편이 짱나는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이 스님의 도박 편이 이런 변이 있나라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스님께서 지난 작년 7월 8일 폭로를 하셨어요. 그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폭로를 하셨던 건가요? 그 당시에 제가 폭로한 것은 조계종의 네. 핵심 실세들 16명 그중에 이제 실세하는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마 최고 실세는 한 10명 정도 됩니다. 그 실세라는 사람들이 어떤 지위에 있는 분들인 건가요? 그 사람들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직책이 있건 없건 관계없이 네. 내부에 그 정도로 이렇게 결속이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결속이 돼 있느냐? 조계종의 파워 엘리트 집단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면 될까요? 네. 조계종에서는 그 사람들은 아예 이 출가한 부처님의 성불의 뜻은 없고 네. 어떻게 하면은 많이 그냥 남에게 주지 않고 내가 많이 끌고 모을까
돈에만 참착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에만 천착하는 16명의 스님들이 계시다. 이런 그런데 얘기인가요? 이제 그 중에서 10명 정도로 봐야죠. 네. 그 몇 명은 네. 그게 급수에는 안 갑니다. 네. 그래 뭐 제가 그 같이 상습인 거는 틀림없지만은 네. 조계종의 핵심 급수에는 안 가요. 그러면 그 16분이 예. 언제부터 함께 판을 벌리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네. 도박판에 들어간 것은 내가 그 사람들보다 후배예요. 아, 언제 도박판에. 스님은 언제부터 그러면 판에 끼신 겁니까? 지금 현재 그 도박은 네. 5년간 그 시효가 있는데 네,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저는 20년이 저 경우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 10명 핵심 세력들은 나보다가 더 먼저부터 했다고 봐야죠. 대구에 네. 하우스가 네. 그 부근에도 있고 네. 그러면 그 하우스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네. 또는 또 서울에서 출장 내려오면 어떤 특정 장소에서 호텔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네. 그거는 그때 그 당시에 그때 달라요. 님의 마음먹기에 달렸지. 아. 하우스가 어디든 되든 간에. 예. 어디로 잡아라. 그럼 네, 어디 잡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예 그리고 스님 하나만 더 네. 지방 방송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한 가지만 하십시오. 지방방송. 시간 너무 예 많이 시간이 없으니까 예. 네. 그 지금 뭐 하우스가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뭐 토굴도 있고 하는 말씀을 듣다가 문득 궁금한 게 예. 혹시 이 우리 불교 내에 예. 이런 지방의 도박이 거의 예.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고 예. 또 조계종 내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팽배해 있습니까? 예. 잘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좋은 질문인데. 그 몇 년 전에 속리산에 네. 속리산 파가 네. 도박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돼 가지고 언론에 나고 보도한 사실이 있고요. 네. 경찰에 적발됐습니까? 그랬죠. 경찰 기자가 다 예. 같이 갔죠. 예. 그리고 그거를 조계종 안에서는 속리산파라고 부릅니다. 속리산 파. 아. 그리고 그다음에 사에서 네. 그 큰 스님 그 열반에 갔다가 네. 예. 도박판 벌렸죠. 예. 파라고 봐야죠. 예. 네. 그리고 또 이제 서울 내에 네. 그 내에 그 잔챙이파가 또 있어요. 잔챙이파. 잔챙이파. 거기는 중앙파입니까 혹시? 그거는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설악산파도 있습니다. 네. 설악산파도 있고 내가 알기로는 한 5개 파 정도가 있어요. 앞으로 그 네. 좀 명찰이라든지 명산에 가면 네. 이 스님 말씀이 떠오를 것 같아요. 여기 이 파가 지금 어디선가 그런 5개 파가 패를 돌릴 수 패를 있어요. 돌리고 이거 내가 절대 거짓말이고 사실이에요. 네. 언론에 보도된 것만 내가 얘기한 거예요. 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잘 그래서 몰라서 그런지 도박이라는 모르겠지만 게 네.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네. 이게 완전히 상습화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섭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잔챙이에요. 그 내가 지명하는 10명 네. 은정자장학재단 네. 하우스장 네. 그 조계종 호업부장 하던 그 당시 예. 또 그 불교 네. 예? 음. 지금 현재 주지되는 사람 예? 또 네. 예, 이런 사람들이 핵심 멤버예요. 네. 요 핵심 멤버만 사라지면은 네. 네. 조계종은 깨끗하고 조계종의 비구니 스님 해서 15,000명 성녀가 네. 어떤 불만도 없고 네. 다 깨끗해지고 수행하는데 희망이 있을 겁니다.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데 윗물만 맑은다고 아랫물까지 맑아질 것 같. 이건 뭐 말미에 말미에 정리할 때 얘기고? 한번 네. 우리가 지금 진도를 굉장히 막 빠르게 가고 있어요. 지방에서 지금 이 지방에서 지금 지금 경상도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니까. 중앙을 해야 됩니다. 예. 실질적으로. 자, 근데 중앙 가기 전에 예.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그 돈 따면 어떻게 합니까? 개인 겁니까? 아이 그럼 개인 거죠. 그러면 그렇게 딴 돈들이 예. 지금 어디선가 예. 축적돼 가지고 예. 사유재산으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물론이죠. 장윤선의 팟짱
아이고. 자, 서울로 올라갑시다. 서울로 네, 서울로 올라가시죠. 서울로. 자, 서울 강남. 예. 예. 강남 노른자 땅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예. 은정재단 6층. 예. 여기가 하우스였던 거죠. 하우스. 그러면 여기 그다음에 강남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거기도 공원사 앞에 예, 거기도 봉은사 앞에 VIP 룸. VIP 룸. 그러니까 예, 거기도 열쇠로 열어줘야 예. 그 경비가 열쇠를 열어줘야 그 방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씩. 네. 자, 두 개의 하우스에 대해서 네. 하나씩 접근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예. 왜 이렇게 웃으세요? 호텔에서 저기 들어올지 모르겠는데요. 그건 좀 지우고 가야죠. 자, 첫 번째. 네. 네, 첫 번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자, 여기서 도박을 제일 처음 하신 게 언제십니까? 제가 거의 서울에서 행사가 있으면은 네. 종회를 하든지 뭔 행사가 있으면은 뭐 우리가 모이면은 그 70%가 은정 불교 문화진흥원이에요. 그 하우스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 네. 이유가 스님들이 이제 대충 이제 그 도박 멤버가 네. 7명밖에 못 하잖아요. 포카가. 네. 세븐 오디인가 그렇습니다. 뭐 그 포카. 세븐 오디. 아, 제가 세븐 오디. 처음 들어봤어.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븐 오디라는 게 네. 하여튼 포카가 그런 게 예, 있어요. 예. 포카에 대한 좀 지식이 필요한. 그러니까. 그래서 도박 일곱 명이라야 이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면은 만약의 경우 7명이 모일 때도 있지만은 네. 뭐 10명이 넘어서 모이게 되면은 대기조가 있습니다. 대기하면서 찻다리고 뭐 심부름하는 사람. 예. 그리고 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 네. 그거 들어가려고. 7명이 하다가 나 오늘 너무 힘들어. 가야 되겠어. 그러면 그 빠지면 대기조 중에 한 명이 긴급 아니, 투입되는 방식. 나 힘들어 가 그런 자유는 없지요. 그럼 바닥이 다 나야지요. 돈이 그렇죠. 한 사람이 한 1,000만 원 가져와서 판돈이 기본 1,000만 원. 그렇지요. 최소한도 이래 현찰로 가져옵니까? 현찰로? 현찰이죠. 그러면 다 가방에다 이렇게 가져오죠. 수표도 있고, 아이 주머니에 수표도 있죠. 네. 수표 현찰 관계 없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다가 떨어지면은 네. 그 몇 시간 하게 되면은 9시부터 시작해서 많이 하게 되면은 저녁 9시, 저녁 9시. 피곤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피곤한 사람들은 좀 시인이라고 들어간다고요. 예. 시인으로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그 나머지 분들이 와서 채워서 하고 네. 강남에 그게 은정장학재단 그 하우스에서 하게 된 이유는 뭐냐? 네. 최고 중요한 게 뭐냐? 네. 장학재단 그 금고에 네. 돈이 현찰이 꽉 쌓여 있어요. 자, 우선 장학재단의 이사장은 누군가요? 자성이죠. 자승 총무원장. 그렇죠. 자승 총무원장이 이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장.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떨어지면은 그 금고의 돈을 무조건 대여해 준단 말이에요. 네. 신용도에 따라서 300만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나는 이 장주는 1,000만 원짜리입니다. 신용 등급이. 신용 등급이. 그리고 거기서 더 기가 막히는 거는 네. 그 호법부장이요. 네. 호법부장이만 말하면 뭐하냐 하면은 사회로 말하면 검찰. 검찰, 경찰 이거 총장이에요. 총 이거. 네. 기율을 담당하는. 네. 그렇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그 가서 할 때마다 도박을 할 때마다 돈을 가져온 건 난 한 번도 못 봤어. 이사장 스님한테다가 금고에 돈을 이사장 스님은 자승 스님. 자성 스님이죠. 예. 금고에 돈을 열어서 네. 이렇게 자기가 할 만큼 미천을 이렇게 쌉니다. 이거 싸서 네. 싸놓고 네. 그 돈을 가지고 도박을 해요. 그러고 따잖아요. 네. 누가 먹으면은 조건 없이 누구 걸 띄고 누구 걸 안 떼는 게 아니고 액수가 크면은 2~30만 원씩 딱 대라를 띱니다. 개평. 개평을 띱니다. 네. 그러면 아무도 말 못해. 아. 그래가지고 띄가지고 이게 개평이 너무 많이 싸지잖아요. 예. 많이 싸지면은 돈을 잃은 사람이 막 욕설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매너가 좋은 사람이 있고 매너가 나쁜 사람도 있고 네. 막 뻥카 치는 사람도 있고 네. 그 안에 그 일일이 얘기하려면 그 뭐 다 내가 얘기할 수 있어요. 시간만 네. 많으면. 네. 이거는 이 방송은 그냥 귀로만 듣는 거거든요, 스님. 그러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스님께서 일단 지금부터 은정 불교문화진흥원에 자 들어가는 것부터 해서 그림을 좀 그려보시죠. 일단 자
저녁 9시에요. 행사가 끝났어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 어떻게 모입니까? 그러면은요 어떻게 네. 되느냐 하면은요 네. 그 행사가 끝나면은 네. 어디서 모이자 이렇게 이게 통보가 돼요 우리끼리. 그게 뭐 문자가 옵니까?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문자로 오기도 하고 네. 같은 장소에서 거의 만나죠 그 사람들은. 행사장에서. 네, 그럼 예. 만나면은 예. 우선에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밥을 먹고 나면은 한 9시쯤 된단 네. 말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네. 그러면은 거기서 그날 날새기치기 하는 거예요. 예. 총무에 출근하려고 같은 경우는 총무에 출근 안 하면 안 되거든. 호흡부장이니까. 네. 출근하느라고 식겁을 하고 일요일 날 밤 같은 데는 그냥 토요일 밤 같은 데는 막 올인으로 들이하는 사람도 있고. 자, 여기가 장학재단 사무실이에요, 스님. 사무실이죠. 장학재단 사무실에 어떻게 도박 하우스가 있을 수 있냐? 전 상상이 안 돼서 제가 일단 들어가는 것부터 그림을 그려보자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거기를 가면은 어떻게 네. 돼 있느냐 하면은 빌딩이 있겠죠, 일단? 빌딩인데 네. 6층이에요. 6층짜리 건물. 예, 6층짜리 건물인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딱 올라갑니다. 네. 올라가면 6층에서 엘리베이터를 딱 잠가버려요. 안 내려줘요. 모르는 못 사람은 내려가요? 못 가지. 아니, 그러니까 예. 엘리베이터를 타고 같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스님들이 다. 하신 분들이. 그뭐 있는 사람이 한꺼번에 올라갈 경우도 있고 네. 두서는 뭐 다른 데 다, 보고 여기 네. 차차 올라올 수 있죠. 올라갈 수는 있지만 끝날 때까지 내려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 6층에서. 아니 못 내려온다 그런 법은 없죠. 네. 돈 떨어진 사람이 은행에 가서 돈 빼러도 가지요 또. 그래서 못 빌리니까 그러니까 카드로 엘리베이터의 가동을 가동을 그렇지. 멈춘다. 엘리베이터는 네. 그 들어오려고 하면은 같이 못 도는 사람은 전화 연락을 해서 열어 돌락해야 돼. 아. 신분 확인된 사람만 그게 받아. 스님 그러면 자 모였어요. 5월 모시에 스님들이 모인 거예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에 모였어요. 9시부터. 그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어떻게 앉죠? 이 좌석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좌석 좌석은 배치. 예. 거기도 좌석은 지 앉고 싶은 대로 앉을 수가 있어. 그러면 이걸 앉으잖아요. 네. 앉으면은 이 세븐 오디라는 거는 포커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요. 네. 이게 한 장씩 쭉 돌립니다. 먹었는 사람을 위주로 해서 첫 판에 먹었는 사람이 딴 사람. 그 판에 먹었는 사람이 이게 먼저 카드를 놔요. 아. 그래서 이 카드를 쭉 돌리는 거죠. 쭉 돌리는 패를 거예요. 돌리는 거. 패를 돌리는 네, 거예요. 네. 한국하고 그 세계 저 라스베가스는 하고 틀리는 게 여기서 있어요. 아. 우리나라 세븐오디는 네. 이 석장 가지고 하는 데도 있는데 네. 지방에서는 석장 가지고도 해요. 네. 지방 파들은. 네. 그런데 이 서울에서 하는 파들은 넉 장을 처음에 받습니다. 네. 카드 4장을 받는 거예요. 카드 4장이 이거 내 카드예요. 네. 이 내 카드를 딱 받으면은 예. 한 장은 버립니다. 못 쓰는 카드 한 장은 버려요. 네. 그리고 석 장을 가지고 2장은 이거 딱 엎어놓습니다. 비밀로. 그리고 한 장만 요 오픈을 딱 시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오픈을 딱 시켜놔놓고 7명이 하면은 기본이 7만 원 아닙니까? 그죠? 7만 원이에요. 아, 그러면- 카드 한 장에 10,000원이에요? 에이. 기본 보통 우리가 판세를 놓는 게 일괄적으로 판세를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도박 공부를 좀 하고 했어요. 네, 그렇죠. 방송을 했어야 너무 되는데. 이거 모르시네. 아 예. 그러면은 라스베가스에 나오면 큰일 나겠네요. 큰일 나겠네. 그러니까 이제 7만 원이에요. 네. 7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자, 그러면 스님들이 아까 판도를 가지고 오신다고 했어요. 네. 그럼 각자 이 돈은 어디서 나는 돈입니까? 그거는 자기 수단껏 가져오겠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 수단, 스님이 만드는 수단이라는 게 뭐 스님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돈이 무슨 돈입니까? 시주 돈입니까? 그걸 시주돈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시주돈이 포함돼 있는 건 맞습니까? 결국은 절 돈이 시주돈이라고 봐야 되겠지.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나 그 대다수 스님들은 네. 그 직위에 따라서 네. 보수를 많이 받아요. 네. 아니 그 스님 그 이제 지금 이제 누구 돈으로 그러니까 누구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도박을 하느냐 이제 이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장윤성 기자께서 물어보신 거는 이제 그 도박에 사용하는 돈의 출처가 정말 개인 돈이냐 혹은 개인 돈이 아닌 나라의 국민의 세금이라든지 또 혹은 절이 공식적으로 사용한 돈이냐 그걸 물어본 거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고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건 이제 뭐 아마 불자가 아닌 분들은 그렇게들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오해일 수도 있는데 스님들은 이제 무소유다. 스님들이 재산을 소유하는 게 어딨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래서 이제 보시라는 표현도 쓰시는 것 같은데 월급의 개념도 저로서는 좀 생소하고 그래서 그런 월급을 받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지정한 용도에 쓰고 나면 그걸 개인이 통장에 적립해서 갖고 있는 건지 혹은 또 그 돈을 갖고 도박을 하는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제 확실히 이제 해둘 거는 네. 뭐 인생이 부처님 말씀에야만은 공술의 공서거라 아닙니까? 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무소유다 그런 말씀도 쓰는데 아까 내가 누차에 설명했듯이 네. 그 보시가 됐든 뭐가 됐든 자기 권한의 도론 수입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엄격히 얘기하면은 이것은 뭐 세금 포탈이나 무슨 뭐 시주돈 걷어 사는 거나 이런 표현으로 쓰면 잘못된 거예요. 장윤선의 팟짱. 일단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진도를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에서 이제 자리에 앉았어요. 앉아서 일단 카드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해서 판돈이 많을 때는 1,000만 원 한 판에 1,000만 원까지도 간다. 그런데 이 불교 문화 그러니까 은정불교 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이신 자승 스님도 그 도박에 참여를 하시는 건가요? 그거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 자성 스님은 네. 그 내가 아는 자성 스님은 네. 도박에 그 사람도 고단자입니다. 보통 사람보다가 고단자예요. 고단자지만은 그 하우스 안에서는 네. 그 내가 그 직접 자성 스님이 도박하는 거는 못 개간했어요. 단 사람이 멤버가 비었을 때 대타로 합니다. 아. 대타로 하고 무엇보다도 최고 중요한 거는 진짜 이 얘기하려면 그 장학재단 금고의 그 돈이 무슨 돈이냐가 문제입니다. 장학재단에 있는 금고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스님? 그 우리 그 응접실에 한 중앙에 응접실이 있거든요. 6층에 올라가면 6층에 올라가면 한 중앙에 응접실이 있고, 네. 그 이제 화장실 있고 주방 있고, 네. 그 뒤로 이제 정대 스님 영정 있는 거 있고 이런 몇 가지 있으면 그 이제 한쪽에 네. 한쪽 코너에 네. 자성 스님 자는 방이 있어. 기거하는 방. 아. 그 안에 금고가 들었어요. 큰 예. 금고가 하나 들었어요. 자승 스님의 침실이 거기 있다는 그렇지, 건가요? 그렇지. 자승 스님의 침실이 있고 응. 그 침실 안에 금고가 있다. 그렇죠. 그 크기가 얼마나 안가요? 크기가 보통 금고인데 아주 네. 큰 대형 금고는 아니에요. 네. 중간 정도 되는 거라. 그러면 그 안에 얼마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금고 안에. 액수가 문제지. 예. 수표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고액 수표도 많이 들어있으니까. 네. 고액 수표도 많이 들어있고 10,000원짜리도 그 많이 들어있고 5만 원짜리도 들어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그 확인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 나는. 네. 그게 그 장학재단의 재원으로 쓰는 그 돈인 거죠? 그건 또 내가 확정할 수는 없지. 아, 하우스장이 지가 알지. 그러면 저 자승 총무원장님의 개인 돈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뭐 그거는 뭐 세상 사람들이 그거는 청취자가 추측하면 안 되겠어요? 뭔가 그렇잖아요. 여운을 남기시. 여운을 남기시- 왜 있어요? 예언을 남기는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은 팩트가 네. 정확하게 그 사람을 아무리 내가 비판하고 하우스장이니까 제가 뭐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죠. 그러면 그 아까 그 저기 침실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그 장학재단 이사장님의 그 거기가 관저 성격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 뭐 예를 들어 관저라고 했을 때 그 관저 안에 있는 것은 뭐 개인의 물건일 수 있겠다 싶으면 뭐 그 돈을 꼭 장학재단의 재원이라고 보긴 좀 어려운 측면도 있겠군요. 개인 재단에 그렇게 많은 돈을 예금 안 하고 그거 싸줘요. 그건 웃기는 얘기죠. 그게 개인 재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학재단이라니까요. 장학재단이 장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그렇죠. 주기 위한 재단 장학금을 주기 위한 재단이죠. 근데 그게 개인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그 재단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개인이다 아니다 이것은 갖다가 그 사람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네. 그거는 시청자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지. 네. 내가 그거까지 찍으면 이거 그러면 나 뭐 어떡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기야 뭐 자서이가 나 직접적으로 한번 걸어줬으면 좋겠어. 안 걸어요. 걸었다가 한번 시급해가지고 패소하고 나서는. 네. 스님, 자, 그러면 여기서 그 1년에 한 몇 번씩
판이 열립니까? 1년에 몇 번이라고 통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한마 한 달에 최소한도 한마 5번 이상 될 걸요. 한 달에요? 예, 한 달에 서울에 행사가 있으면 올라올 때마다. 그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그렇죠. 최소한도 그런 정도. 그러면 되죠. 나머지는 호텔. 그때 더 좋은 멤버가 있을 때는 호텔. 연락은 누가 합니까? 연락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친한 사람끼리 한다니까. 전화도 하고. 아름아름으로. 설악산에서 날라온다니까. 자, 그러면 스님. 설악산에서 날라와. 자, 스님 그러면 스님이 그 자승 스님 그리고 같이 이렇게 16분이 꼭 아니더라도 이 스님들하고 같이 도박을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제일 처음에 스님들과 함께 스님들의 도박에 참여한 게 언제신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배우기는 내가 후배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20년이니까 가들은 훨씬 더 오래됐지. 아니 그러니까 20년 전부터 그러면 다 같이 그렇지. 20년간 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이상 쳤죠. 그래 쳤는데 법률적인 행위가 5년까지 시효가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5년만 하는 거예요. 네. 예. 아니 뭐 여기는 법정은 아니니까 시효와 무관하게. 또. 예. 그러니까요. 저는 그러면 자승 스님도 또 정만 스님도 뭐 등등 모든 분들이 20년 지기들이네요. 그죠? 도박을 함께한. 최소한 그런 20년 직이고 사실은 아까도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조직으로 볼 때는 내가 배신자입니다. 내 새끼 죽이는 거예요. 자폭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조금 궁금한 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도박판에서 이제 인연을 맺고 혹시 그런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조계종 총무원장이라고 하면 사실은 종단 내에서는 최고 어른이신데 그렇죠. 그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구도라든지 흐름도 혹시 그런 도박판 속에서 좀 결정되고 그런 측면들도 있겠다 싶은데요. 도박판에서 거기서 모든 것이 공사석이 거기서 결정납니다. 그 멤버가 아니면 결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조계종의 뭐 이런 비전이나 이런 논의를 다 거기서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뭐 비전이고 뭐고 솔직히 얘기해서 거기서는 비전 같은 거 종단 발전의 어떤 거 이런 거 나는 하는 거 못 봤어요. 누구 절 주지 주고 누구 이번에 총회의에 누구 넣을 건가 이런 권력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 예? 그리고 여기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핵심 모체가 뭐냐면은 최고 실세 불국사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라고 이라고 성명은 이스님이 진짜 아주 그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거강꾼인데 이 사람이 나타난 데는 도박을 은정장학대라 도박이 벌어지면 이 사람이 나타난 데는 약방의 감초처럼 나타나요. 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밀양 표충사에 사명대사 제사답 국가에서 헌납한 땅을 다 이것을 갖다가 짜고 헐값에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도박 자금으로. 도박 해냉범이에요. 이 도박 해냉범인데도 해냉범이 도망갔다가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검찰은 포항지검에서 이 사람을 내가 이제 막 계속 그거 하니까 부르기는 불렀는데 묵비권 처리했어요. 묵비권 처리하고 통도사 재판하는데도 30분 이상 면회를 간 거예요. 이 도박 사건이 밝혀질까 싶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되게 오늘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이게 사실은 어떤 직위를 결정하고 하는 것은 대단히 공적인 거잖아요. 전체 불교 신도들의 중지를 모으고 또 이렇게 민주적인 절차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정해야 될 것들이 사사로이 그것도 굉장히 불법적인 도박판 안에서 끼리끼리 아름으로 이런 사적 인연들을 갖고 그 안에서 공적인 지위들을 결정해 나가는 게 전 이런 도박으로 드러난 현상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마치 대통령 선거를 국가정보기관이 총동원돼 가지고 무슨 댓글 달고 인터넷 사이버 여론을 장악해가는 그런 거나 저는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세요? 그럼 제가 팩트를 하나 얘기할게요. 이 상습 도박자는요. 뭐 세속일은 나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세속 사람들은 뭐 그 마약하고
여자 문제하고 도박 문제를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요. 그 마약은 한계가 있어요. 여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도박은 무한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런 정도로 중독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 생활 자체가 도박으로 찌들었는데 네. 도박 이야기 도박장에서 공사를 안 하면은 못하지요. 내가 불국사 부주지인데 내가 부주지로 불국사에 떡 있다 이 말이에요. 네. 부주지로 떡 있었는데 지금 저 강남의 스님이 네. 예? 불국사에 말살을 하나 먹으려고 네. 자기 사제를 하나 꼽으려고 네. 총무부장 당시에 네. 총무부장이니까 총무원장 다음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그러면 그 우리 님이 부르는데 부주지가 안 올라올 수 있어요? 대번 KTX 타고 해서 올라와가지고 그거 딱 가니까 한 10시쯤 시간이 딱 됐단 말이야. 네. 도박판이 전부 벌어져 있는 거라. 네. 예? 같은 경우는 이거 옷 다 벗어버리고 파자마 바람으로 딱 하고 있고 예? 파자마 바람으로. 아니 다른 사람들은 파자마 바람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 거기서. 거의 타짜 2의 수준. 예, 그리고 뒷방에 가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많고. 영화 같아요, 스님. 술은 안 드십니까 도박하시면서? 왜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도 들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승려가 그러면- 아닌 거예요. 아니 그러면 성부를 포기했다니까요. 술은 뭐 뭘 드시나요? 뭐 이렇게 양주 각자 같은 좋아하는 사람, 맥주 좋아하는 사람, 맥주, 양주 좋아하는 사람, 양주 들죠. 예를 아니 들어서. 그러면 스님들이 승복을 벗으시고 도박을 할 때는 승복을 벗고 글치잖아. 이 옷이 큰 옷이 나도 벗고 하는데 똑같이. 통을 그러면은 다, 통을 다 벗고 통을 다 벗고 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네. 그 장면에서 네. 내가 딱 올라왔다. 네. 그러면 이제 키를 이제 위에 연락을 해야 열어주거든. 네. 그 밑에 네. 그 뭐라 하노 여관의 그 종업원이 네. 그러면 키를 딱 꼽아주고 그 칸수를 딱 눌러준단 말이야. 예. 그래야 그 올라갈 수 있거든 VIP 룸에. 네. 그래 딱 들어가면은 내가 가서 딱 놓고 하면은 열어준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총무부장 다른 방으로 그 안에 도박장 안에 방이 VIP 룸에 한 3개 4개 있거든요. 네. 자는 방도 있고. 그거 와서 불러가지고 주라고 말이야. 주지한테 얘기해서 딱 그러거든요. 그럼 내가 주지한테 뭐 그렇게 뭐 내려갈 거 뭐 있어. 내가 여기서 전통으로 때리지. 그래. 내가 주지한테 전통 딱 때리는 거예요. 아, 주지스님. 그러니까 예, 접니다. 하고 이렇게 전화하죠. 그러면 아이 그 총무부장 그 사제 그 절 줘야 되는데 이 중앙에 이게 정치적인 상황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주면 안 됩니다. 딱 이랬단 말이야. 네. 딱 그러니까 듣고 있다 한참 있다 할 수 없죠 뭐. 딱 그 자리에서 딱 오다 전화 한 통으로 끝내버리죠. 때문에 이게 저도 스님의 뭐 도박뿐만 아니라 스님의 정치네요. 예? 아니, 도박과 그러니까. 정치야. 그렇죠. 그러니까 선본하겠다는 생각은 아예 없고 이거 제가 결례되는 표현인데요. 예 약간 야바위판 비슷한. 야바이요. 예. 야바이는 아니에요. 속임수는 안 써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전부 전문가가 돼서 아니 근데 그 도박 자체는 속임수를 쓰지 않더라도 네. 그렇게 공식적인 절차라든 이런 걸로 안 되는 걸 도박판의 인연들을 가지고 꽂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게 아니 그거는 그게- 중요한 멤버들만 있으니까. 장윤선의 팟짱. 그러면 여기에서 영업하시는데 끝내. 네. 따로 하세요. 네. 2013년 7월 8일에 그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자수서 형식으로 고발장을 제출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범죄 사실이 뭐냐면 상습 도박, 불법 도박장 개설 의혹과 관련된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떻게 됐죠? 그거는요. 무혐의 됐죠. 저 결과는 무혐의 됐는데 네. 그거는 아주 그 복잡 미묘합니다. 그래서 포항에다 선책한 거고 네. 포항에다가 또 고발하자마자 왜 그러냐면은 검사가 압력받잖아요. 조용조용 하면 또 덮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으로 여론을 환기시켜서 이것을 꼭 법대로 처리하기 위해서 포항시청 그 다음날 바로 기자회견장을 열어가지고 기자회견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국내 전 언론의 이슈가 돼서
폭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스님께서 지금 자승 스님을 도박장의 보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니 이 도박 보수보다도 하우스장이 더 큽니다. 하우스장이 더 크다고요? 예, 하우스장은 이거는 5년 이상 갑니다. 형법으로. 이 변호사님 계시는데 좀 안 됐지만 도박장 개장죄라고. 도박장 개장죄는 엄청납니다. 그게 그거만 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들어가면은 이 호리꾼 역할도 하거든. 호리꾼이 뭡니까? 아, 전문 용어가 오늘 너무 많이 나와. 호리꾼 끌어당기는 거 희끼라고 하시나 모르겠네. 아, 택시 삐끼! 희끼하는 거. 삐끼! 희끼라 하지. 삐끼라고 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는 왜 그러느냐. 네. 자성이라는 사람이 실력자다 이거요. 실력자이기 때문에 끼돌라고 나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아요. 도박장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나- 도박을 위해서라기보다 그 실력자의 멤버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그렇지요. 있다. 그런 사람이 더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 조계종단의 정치에 예. 그러니까 예, 이를테면 파워 게임에 껴보려고 예. 도박장에 들어오길 원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그 도박판에 껴서 같이 도박도 하면서 예. 판돈도 올려주고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도 어디 뭐 그렇죠. 절도 하나 어떻게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조계종 내부의 정치를 하기 위해서 도박판에 끼어드는 스님들이 있다. 있죠. 현재 조계종 내에서 네.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정규 남바는 아니지만 비정규 남바로서 그 참석을 합니다. 네. 그 사람은 오면은 우리가 거절할 수 없어요. 예. 그게 이제 그 운전 아무나 장학제나 껴주는 건 도박판. 아닌데. 안 되지. 그 사람도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 그 일종의 이너 서클이네요. 권력 집단을 이루고 있는 옛날에 군대로 치면 하나회 같은. 그러니까 그 그 정도의 정도 하나회보다도 더하다고 봐야지. 더하다. 여기는 썩어 문드러져 가지고 그러니까- 냄새가 콱 아니 나는 그러니까 거예요. 썩어 문드러졌느냐 하는 거는 이제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시기로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회보다 더하다 그러면 예. 그 하나회보다 더한 것은 뭐 어떤 요소들이 있습니까? 가령 돈이라든지 혹은 뭐 지역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하나회는 영남 출신의 젊은 엘리트 장교들만 이너서클의 멤버가 됐는데 지금 그 멤버는 어떤 기준과 요소에 의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정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뭐 평소에 친분 관계로 예. 돈도 있고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네. 권력? 예, 권력. 네. 그러면 주지라든지 고위직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종회 의원도 하고 그렇지. 수석 종의 부의장도 이유는 필수고. 하고. 예. 그렇지. 예. 그래야 서로 상부상조하거든. 한 네.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부패 집단이 한 덩어리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패 사슬이 연결돼 네. 있는 그렇지.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밀어주고 네. 당겨주고 이제 그러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총무원장 이제 당연하죠. 자승 스님이 총무원장 나간다 그러면 다 여론도 모아가지고 아, 그렇죠. 박수부대도 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자성 스님은 특기가 내가 아는 자성 스님은요. 나한테도 본인이 직접 얘기했어요. 나는 꽃놀이패가 200개다. 그런데 자서이가 뭐 할 줄 압니까? 난 자서이가 연불 한번 하는 거 못 봤어. 중은 기본이 연불이에요. 부처님한테 가서 귀해 불량족전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 봤죠? 원고만 읽죠? 원고만 읽으신다. 원고만 읽죠? 법문하는 거 봤습니까? 예식하는 걸 봤습니까? 요즘에는 뭐 저 딴에는 또 변명을 이래 하대. 자성 스님은 사판이라서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하대. 그거는 모욕적인 얘기예요. 승려가 사판이라는 건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잠깐 자, 스님.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의 이사장이신 자승 스님이 그 지난 신동아 보도에 대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승 스님을 명예훼손하고 신용훼손을 했다. 이러면서 스님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손해배상금이 5억 원이었어요. 그 소송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거 전말을 말씀드리면은 자성 스님이 장주는 구속시키겠다. 그렇게 원로 회의에서 했습니다. 네. 장주는 네. 그러면서 네. 자성 스님이 서부지검에다가 네. 그 은정문화진흥원하고 자성 스님하고 해서 두 건의 형사 고소를 했어요. 네. 명예훼손으로. 네, 네. 형사 고소를 했고 나만 한 게 아니고 한상진이를 했습니다. 둘을. 예, 그러니까 신동아랑 예, 예. 신동아랑 스님을 한 거죠. 그래 이제 네. 이제 각 5억석이야. 네. 그렇게 했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자성이가 이거를 치하하려고 액을 복걸한 거예요. 그 자기 자기가 걸어놓고
이제 그 행사 문제는 고려 해놔놓고 네. 그 또 그 5억 원의 손해배상을 또 중앙법원에다 같이 걸은 거예요. 네. 나도 5억 가도 네. 그렇게 걸어놔놓고 행사 문제보다가 그 중앙지법에 걸어놓은 그 민사 손해배상을 취하하려고 액을 복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동아 사장하고 윗선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상진 기자는 절대로 사과할 거석이 없어요. 네. 그런데 글로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그 변호사하고 회사 변호사하고 해가지고 자서희가 합의바가 취하해버린 거예요. 합의 취하한 거. 합의해서 손해배상을 취하한 겁니다. 그러면은 나는 이제 그런데 한상진 기자는 그러더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그거 왜 줍니까? 예. 그런데 이제 회사에서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다 이거라. 네. 그런데 나한테는 이제 우리 변호사를 통한 거예요. 예.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이거 취하 동의서를 내달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손배금도 처음에 5억을 걸었다가 1억으로 낮췄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가 안 했지, 취하 안 해줬지 동의서를. 네. 그러니까 이제 자성이가 거기서 1억을 낮춘 거예요. 낮췄고 그래 된 거고 그 또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서부지검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을 2개가 무혐의 난 거예요. 네. 공소권 없음으로 난 거라. 신동아하고 그 한상진하고는 전부 다. 네. 그러면 나도 공소권 없는 걸로 나온 거라. 무혐의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그 서울중앙지법에 그 판결하기를 은정진흥 그 장학재단은 일부이고 네. 조그마한 거고 네.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사실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인정이 된다. 네. 그러면서 그 지금까지 검찰이 그 포항지검에서 무혐의했는 걸 거꾸로 엎어버렸단 말이야. 그럼 거기에다가 그 월간 신동아 그 기사를 그 많은 기사를 폐지수를 별지에 기재해가지고 판결 내려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자성이 그냥 총무원장 초조금 됐지. 네. 그래 놓으니까 막 노발대발하고 자기 변호사한테 하고 지금 항소해 놓고 있어요. 장윤선의 팟짱. 스님, 그런데 그 경주에서도 하고 또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도 하고 또 은정불교문화진흥원 은정재단에서도 판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이 해외 원정 도박도 하셨어요. 그죠? 해외 원정 도박도 네. 작기는 3명이서 예. 경우에 따라서는 스님하고 나하고는 둘이 나갈 때도 많고 네. 또 여럿이 갈 때도 있고 네. 다 나갔지요. 그거 갖다가 여권 조회만 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권 5년까지만 취득하면 되잖아요. 예? 네. 그런데 거기서 포항검찰에서 조사한 게 뭡니까? 네. 마카오가 절 있어요? 그거 불공하러 가요? 마카오? 뭐 절에 갔다. 절 갔다. 물론 미국에 갈 때는 네. 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같은 거는 LA를 먼저 가. 그 무선은 어쩌고. 네. 그리고 그것은 그냥 그 미국의 그 좋은 데가 어디가 있습니까? 라스베가스만 있습니까? 저기 뉴욕에서 3시간 정도 타고 내려가면 되는데 아틀란시티 있죠. 네. 휴양지. 네. 미노 있죠. 네. 넥타워 있죠. 네. 강가에 있죠. 예. 지금에는 LA 부근에고 1시간 승용차 거리 가면은 카지노가 엄청나게 있어요. 예. 카지노가 하러 안 가면 그 사람들이 왜 갑니까? 그 행태도요. 자승 스님도 같이 가셨어요? 에이, 자성 스님은 그런 데 갈 시간 없지. 자성이는 그 원정 도박에는 지 혼자는 갔는지 몰라도 네. 내가 그 자성 스님을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걸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건 천벌 맞아요. 배락 맞아요. 네. 긴 거는 기다, 아닌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죠. 스님들이 집단적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공항 금색대를 딱 통합니다. 네. 금색대를 탁 통과하면은 화장실에 가서 전부 속복으로 갈아입어요. 속복으로 갈아입고 각양각색 자기가 좋아하는 안경을 낍니다. 선글라스 끼고 속복으로 갈아입고 모자 딱 내리쓰면 이게 아주 기가 막힌 도박단이지. 그림 무척 좋잖아요. 가발 같은 건 준비 안 하시나요? 스님들은 가발을 안 써. 모자를 가발 안 써도 모자가 멋지지. 안경하고. 아니 저도 뭐 안경 있잖아요. 저도 이거 한번 써볼게요. 자. 그래서 베가스에 이거 사계절도 필요 없어. 영화 촬영하려면. 네. 그래 가면 이제 베가스 가면은 뭐 수십 종이 있거든요. 게임 기구가. 네. 스님 일단 안경은 벗으시고요.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스베가스를 포함해서 마카오, 필리핀 온갖 전 세계 카지노를 다 다니신 거예요. 그죠? 아 이것도 정확하게 하나 정리해야 네. 되겠습니다. 정리.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필리핀은 모릅니다. 안 갔습니다. 네. 필리핀은 안 갔고 네. 마카오는 갔어요. 네. 마카오는 갔고 네. 사이판에서 그 비행기 타고 헬리콥터로 30분 네. 또 배로 타면은 몇 시간 요래 걸리는데 티니안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미국령 티니아리. 티니안이라는 섬이 있어요. 작은 섬인가 보죠. 네, 작은 섬인데 네. 거기에 그 속리산파들이 그 많이 옵니다. 국내 사람들이 그 많이 옵니다. 우리도 거기 가면 만나요. 우리는 시시해가지고 그 잘 안 가는데 가까우니까 가거든. 자, 그러면 각자 간 거예요. 둘, 뭐 둘셋 이렇게 짝이 갔어요. 없으면 못 가지요. 아니 근데 둘이 됐든 뭐 넷이 됐든 그렇죠. 팀을 짜서 원정 도박을 갔어요. 근데 그렇지. 속리산파가 오는지 몰랐어. 현장에서 만났어. 현장에서 만나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반가워. 만나면 반가워 인사하지 서로. 거기서 또 그럼 하우스를 또 개설해가지고. 우리끼리는 안 하지. 그거는 우리끼리 안 딜러하고 싸우니까. 카지노는 또 딜러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주는 딜러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내에도 네. 이 도박파 중에 핵심 10명 중에 네. 마카오 전용파들이 있어. 필리핀 전용파들이 있고. 아. 그거는 왜? 자, 그러면 속리산파는 주로 그 말씀하신 사이판을 가요. 그 작은 섬 티니안. 예. 자, 그러면 딴 파들은 어디로 갑니까? 딴 서울, 파들은 서울파. 마카오하고 필리핀이지. 마카오하고 필리핀. 미국은 갈락하면은요. 비행기 보세요. 값이 너무 많이 들어요. 미국은 갈락하면요. 네. 우리는 비행기 그거 그냥 뭐 싼 거 타면 돼요. 싼 거 타면 되고 그 비행기 안에서 뭐 맥주 한 클래스 먹을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잠 한잠 자고 영화 한 프로 보면은 12시간 13시간 싹 날아간다고. 네. 근데 스님 저 궁금한 게 이제 그 도박을 하러 외국에 나가는 그 심리는 어떤 심리일까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도박이라면 얼마든지 하고 그럴 텐데 굳이 이게 이런 건가요? 외국물을 한번 먹어줘야 그래도 내가 도박 좀 했다. 뭐 이런 심리가 있는 건가요? 좀 그거 표현하려면 그 참 곤란한데 예. 이거 뭐 시청자들이 보고 저거 순 땡땡이야 이거. 네가 말할 자격이 있어 이렇게 볼란지 모르지만은 불교의 서방정토 극락세계라는 데가 있어. 라스베가스가 서방정토 극락세계입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면 그 서울에서 도박할 때 또 경주에서 할 때 최고 판돈 1,000만 원이에요. 그죠? 이거 보세요. 1,000만 원 더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보세요. 네. 경주에서 하는 거는 잔챙이에요. 그거는 많이 돼봐야 몇백이야. 몇백만 원. 그렇지 몇백. 네. 서울에서 하는 거는 은정장학재단에 네. 자성이 하우스에서 할 때는 네. 한 사람이 1,000만 원씩 가령해도 7명만 합시다. 7명이 그러면 7,000만 원 아니요. 네. 빌리를 쏘는 돈 말고 네. 이걸 가지고 밤 9시에서 아침까지 돌렸다고 했을 때 네. 도박 계산은 엄청나게 나와요. 도박 법이 있어요. 도박자를 잡았을 때 그 검사가 계산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나오면은 뭐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이 나와. 그 5년까지 계산하면은 막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런데 해외 원정 도박 갈 때는 얼마까지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1,000만 원, 10,000불이에요. 10,000불. 비용 빼고 비용 빼고 10,000불. 비용은 비행기값. 비행기값 그런 거 호텔 비용 미리 다 다 빼고. 예약해 놓고 예. 그리고 거기서 모지라마 카드로 뽑았어죠. 신용카드. 신용카드로 뽑았어죠. 카드 몇 개를 가져가십니까? 그거는 뭐 많은 사람은 많고 적은 사람은 적고. 나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한 3개 정도 있었고 네. 그 호텔 방도 내 카드로 할 정도니까.
장윤선의 팟짱. 제가 스님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소위 조계종 실세들과 함께 도박을 하실 때는 스님도 조계종의 고위직이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도 그 사람들하고 뭐 특별히 다를 바가 없는 스님 아까 스스로 고백하셨듯이 맞습니다. 나도 부패승이다. 나도 부패승이요. 예. 문드러지게. 그래서 그렇지만 스님께서 더 이상 이런 부패가 용인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고 자수를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자수라는 성격도 되지만은 자폭이죠. 네. 그러니까 스스로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뜻에서 그렇죠. 자수를 왜 하신 거예요. 그러냐면은 대한민국 불교를 네. 위해서 네. 3만 성도의 앞날을 미래를 위해서 예. 내 새끼를 배신자지만은 배신자가 되더라도 내 새끼를 죽어야 되겠다. 네. 희망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예 자폭해서 죽자. 유언도 내가 해놨어요. 내가 뭡니까 소신 공양한다고 애초부터 밝혀놓은 사람이에요. 왜 그랬느냐? 네. 이 시대에 불교를 살리지 못하면은 많은 성도들이 결국은 미래가 없어요. 네. 그러면은 내가 지금 66세인데 앞으로 살만 얼마 살겠습니까? 내가 내 스스로 판단할 때 10년을 봅니다. 네. 10년을 그러면은 내 의지대로 불교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살 수 있지만은 그 후에 사는 그 덤으로 사는 인생은 이거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생불어사예요. 그러면은 어차피 인생이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고 한 분은 죽는데 어떤 거 겁나가지고 압력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다가 갔는가를 남기고자 합니다. 네. 그리고 언제 어느 때더라도 나는 내가 이 얘기하는 거는 네. 언제 어느 때더라도 그 사람이 뭔 말을 했다 하면은 그걸 내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 네. 거짓말하면 안 돼. 네. 안 되지요. 내 자신을 속이면 안 되고 네. 그것이 어딘가는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 이 세 사람이 행실을 할 때는 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 내 스승들이 뒤에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해. 지금 스님 그 아까 이제 서두에 뭐 멸빈? 멸빈 상태시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일종의 그 뭐 개념이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종의 징계 파문을 당하신 건가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뭐냐 하면요. 종단으로부터? 불교의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멸빈이라는 건 사형 집행한 겁니다. 최고의 형벌입니다. 승려가 아닙니다. 자기들이 이 얘기할 때는 그러니까 조계종단의 승려가 아니다. 그렇죠. 네. 저거가 얘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는 나는 떳떳한 사람이다. 저거는 장계 가고 별일 다 한 사람을 갖다가 면죄부 쭉 해주면서 장가 갔단 말이야. 결혼은? 미국 가가지고 장계 갔단 말이야. 네. 장계 가고 별짓 다 하는 사람도 징계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면죄부를 줬잖아. 네. 어떻게 지 마음에 만다고 면죄부를 줍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검찰의 무혐의고 판결의 무혐의인데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됩니까? 네. 자, 스님.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조계종에서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스님, 지난번에 그 신동아에 보도된 이후에 자승 스님이 곧장 명예훼손 또 신용훼손 걸어오셨어요. 그죠? 그렇죠. 네. 물론 그것도 다 이제 패소 판결 되긴 자서 했습니다만. 잊어버렸죠. 네. 그렇지만 이번에 오마이뉴스 이 보도가 나가면 또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할 걸로 보여요. 자성이가요. 네. 나는 제발 네. 자성이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작년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켜서 장지를 잠재워라 무슨 수를 쓰든지 시켜서 폭로하기 전에 검찰에 조사받기로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만나라. 뭐 후회한다. 뭐 검찰총장 누구누구 전직 총장 들이미기면서 손 다 써놨다. 그러다가 내가 거절하니까 악수라도 한번 하자. 마지막에 큰 스님하고 이렇게 왔었어요. 그래 왔는데 자성이가 나한테 고소를 하는 날이면은 내 함정에 걸려 들어가는 거지. 멜빈 시키나 놓고는 네. 노코멘트라. 노코멘트. 그거는 승려가 아니다. 이것도 지가 하는 게 아니고 남을 시켜서 한단 말이에요. 스님 예. 그 궁금한 게 예.
스님이 제기한 이 문제 제기가 이제 조계종을 정말 이런 부패 사슬로부터 건져야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계종 안에서 스님의 그런 문제 제기에 공감하고 네. 지금 현재 이런 자승 스님의 이런 지도부에 대해서 네. 이런 형태에서 비판적인 여론이 좀 일법도 한데 그런 여론들은 없습니까? 조계종 안에서? 지금 조계종의 그 15,000명 승리라 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결정문에서 제가 하나 예. 뭐 그러리라는 사정이 짐작될 만한 사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결정문에 지금 멸비인 결정을 하면서 내린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종단 내 그 사정기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속세 검찰로 가서 고발했다. 근거도 없이 고소했다. 고발했다. 이제 이건데 그 조계종 내에 이런 문제들을 그 고발하는 그런 사정의 절차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뭐 그런 사람들은 그거 이제 구성이 어떤지. 자, 그것이 이제 우리 종단 내부에 내규에 있습니다. 네. 있는데 조계종은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고발한 놈을 죽이는 기관이에요. 돈 어디서 받았다 하면 증거 내놔라 이런단 말이야.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데. 그리고 그 들어가면 뻔할 뻔짜라. 골병 들어 적광이 돼. 적광이. 저희는 지금까지 장주 스님의 주장을 쭉 들었는데요. 이 방송과 관련해서 자승 총무원장께서도 반드시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승 총무원장께도 반드시 반론의 기회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출연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자승 스님께 출연 요청을 드릴 생각입니다. 자, 끝으로 이 변호사님 2시간 동안 함께 하셨는데 네. 어떠셨습니까? 충격과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특히 이 한정된 법조계 안에 집단이긴 하지만 워낙 못 볼 꼴을 많이 이제 보고 그래서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 않는데 정말 오늘 충격을 많이 먹었습니다. 앞으로 정말 설악산이라든지 뭐 속리산이라든지 이런 명산 명찰들을 가게 되면 저 안에 스님들이 모여서 좀 화투는 진짜 시시해서 안 하시는 것 같고 세븐 로디 같은 또 카드를 돌리고 계시는 건 아닌가 이런 정말 충격적인 그런 느낌이 오늘 많이 들었고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뭐 이렇게 신도가 아니기 때문에 종교적인 관점보다는 우리 민족 문화의 한 정말 큰 그 줄기를 이어온 불교라고 하는 데 대한 그 저력을 사실 믿거든요. 그리고 좀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불교가 좀 나서서 국민들에게 큰 믿음을 줬고 또 희망도 줬고 또 실제로 그러한 역할들을 또 불교가 해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실 거라고 믿는데 다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승 총무원장이 여기저기 돈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매수한다면 새로운 기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든지 숨쉬고 또 그 안에서 뿔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스님 마지막으로 아주 간략하게 너무 길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끝으로 스님께 일종의 최후 진술권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너무 열변을 토하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내가 죄인의 심정으로 평생 도박을 안 하고 살아야 되고 또 불교의 계율을 도박성은 무조건 승려가 아니라는 걸로 원로 스님이나 종단의 모든 스님들이 대덕 스님들이 그렇게 알고 불교를 개혁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5천만 대한민국 국민 또 조계종의 15,000명 승도 기타 종단의 3만 승도 뭐 여러분들한테 참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거든요. 죄인인데 평생을 나는 참여하면서 과거를 뉘우치면서 다시는 실수하지 않으면서 언젠가는 내 주위에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사는 날까지 열심히 수행하고 참여할 테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저를 한번 지켜봐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네. 2시간 동안 굉장히 그 격정적으로 말씀하시다가 마지막 최후 진술 때는 진짜 참회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과연 우리 불교가 지금 이 국면에서 맑고 향기롭게라는 슬로건을 쓸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가 자승총무원장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께 반론권을 반드시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연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 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 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10,000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